네, 북한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정리해드리는 북한 엑스파일 순서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출판국 이정은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핵개발의 양면성을 다룬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원자를 쪼개면 질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왔는데 질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이때 엄청난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규명해낸 것이다. 핵분열 시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이 이 핵무기를 개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핵무기를 만들 것을 권유했고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오늘날 핵무기 발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에 충격을 받은 인류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 구도로 핵무기 개발은 계속되어 왔으나 냉전 이후 핵무기 개발과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오로지 핵의 평화적 이용, 즉 원자력 발전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은 그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현대에 각광받는 에너지의 하나이다. 특히나 우리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선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며 석유와 같은 화석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선 세계 각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40% 정도를 원자력에 의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80%가 넘는다. 이처럼 핵분열이 가지는 엄청난 에너지는 핵폭탄과 에너지원이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AEA는 국제 핵확산 방지를 위해 사찰을 하고 있다. NPT는 핵무기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IAEA의 안전조치 협정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의 핵확산 금지조약이다. 수평적 확산이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개발이나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확산이란 핵보유국 내에서의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 발전, 핵실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바로 북한의 핵확산 방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거부로 1990년대 들어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핵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 핵 및 화생방 전력, 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집중해왔다. 이는 무기 개발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며 핵무기 개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내외부로부터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핵실험과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불안 요인을 야기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등을 국제 비핵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감행한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에너지원으로서 너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때에는 너무도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에 있어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야말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네, 이 기자님,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국이 나서서 아주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했던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을 상대로 3차 핵실험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 북한의 핵개발, 핵실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북한은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의해서 안 하게 된다면 아마 북한은 더 존재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주목을 끌면서 지난번 은하 3호를 발사할 때도 국제사회가 중국까지도 많이 우려를 표현하고 하지 말라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때도 아마 북한의 논리는 내정 불간섭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아마 할 겁니다. 안 한다면은 그에 합당하는 상당한 뭔가를 중국이 내놓거나 우리가 내놓거나 미국이 내놔야 되죠. 그걸 중국이 할 의사가 없다면 북한은 저는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는 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임에는 분명하지만 북한은 그를 상회하는 핵실험을 해야 하는 그런 더 긴박한 국가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각 나라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나라가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하면 자기가 무너질 수 있다면 그럼 선택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이건 뭐 게임 이론으로 봐도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주목하게 되면 북한을 왜 움직이지 못하냐고 중국을 압박하게 될 거고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중국의 국제사회 주목도가 확 떨어지죠. 말씀하시는 중에도 언뜻 내비쳤습니다만은 북한은 그 상대방이 누구건 남한이든 중국이건 만류를 뿌리치고 핵개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핵개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죠. 자기네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주목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력은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 진행자께서도 가보셨고 저도 가봤지만 이북 가보면 참 형편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면 이제 산이 약간 푸릇푸릇할 겁니다. 그 외에는 초급 목표밖에 없는데 근데 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슈퍼파워 1, 슈퍼파워 2, 그 다음에 상당한 미들 파워인 거의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러시아, G10에 들어가는 코리아까지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로 한 것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막아내고 있고 북한에서의 어떤 체제 정복 같은 위험도 막아내고 있고 이걸 왜 포기하겠습니까? 오히려 점점 강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국가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는 갑니다. 과거 2년 전에 중국이 우리가 국제사회까지 동원해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 이익 때문에 천안함 사건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냉정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북한도 같은 논리로 그때 2년 전에 중국과 똑같이 같은 논리로 마이웨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한때 우리 당국자는 물론이고 모든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화의 어떤 모티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핵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요.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이제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마당에 북한 핵개발이 협상용, 대화용이라는 그런 가설은 깨진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 이후에 한 60년 흘러오면서 노태우 정부 이전까지는 반공 일병도였습니다. 승공, 멸공 이런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반작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어떤 북방 정책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그 이유가 확 변합니다. 이 승공 정책이 갖고 온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일로 가가지고 우리 압도적인 경제력 가지고 중국, 러시아와 국교도 맺고 북한과도 대화를 해보고 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가봤죠. 그게 절정이 햇볕 정책이고 등등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정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이 2006년도에 핵실험, 2009년도에 핵실험 하니까 아하 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문제에 계속 딜레마에 부닥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과거의 반공으로 돌아갈 것이냐 지금 현 노선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제3의 길로 갈 것이냐. 영국의 옛날 그 3의 길이 나왔는데 우리도 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죠. 마침 이제 올 연말이면 새로운 정부가 나오는데 한 60년이 흐르는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승공 정책과 햇볕 정책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엘리트 사회하고 통일 외교 담당자들의 어떤 좀 사고폭이 좁은 게 아니냐. 미국 같은 경우 국방 문제를 보게 되면 4년마다 QDI라고 해서 계속 정책이 바뀌고요. 해군 정책만 봐도 옛날에는 From the Sea,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쫙 들어가는 이런 걸 하겠다. 그 다음에 1000 Navy, 천척 군함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전략이 계속 전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수요가 많은 나라인데도 두 가지 큰 틀만 갖고 왔다는 거는 정치학계의 빈곤이고 통일학계의 빈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방안 말고 미국의 국제정치 이론 중에도 세력 균형, 세력 전이 이론, 구성주의 이론, 뭐 평화, 민주평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통해서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키고 어떤 세계 체를 끌고 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 고민이 없었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할 때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3의 길이 뭔지는 또 조금 이따 또 토론하기로 하고요. 특별히 이번 3차 핵실험은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활용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그렇게 나오고 있죠.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원자력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이렇게 책을 만든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루토늄 탄은 터뜨렸을 때 22킬로톤이 나와야 성공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미국의 예를 보게 되면. 근데 2006년도 핵실험에서는 0.4킬로톤의 위력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보잘것없었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4킬로톤 정도가 나온 걸로 판단하는데 미국이나 우리 정보당국도 확실하게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보게 되면 실패입니다. 빵 터진 게 아니라 피식 터진 거죠. 플루토늄 탄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원래 기폭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미국도 처음 이걸 만들 때는 실험을 해보고 성공을 하니까 일본에 사용을 합니다. 과거 이제 플루토늄 탄을 만들었던 가장 최근의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가 그걸 만들었는데 인도의 라이벌이 남북한 같은 사이죠. 파키스탄 아닙니까? 파키스탄은 원전이 없으니까 플루토늄을 만들 수 없으니까 우라늄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파키스탄 총리가 부토였는데 부토가 한 말이 그거죠. 74년도에 인도가 핵실험하니까 전 인민이 풀뿌리를 씹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은 군사 쿠데타로 처형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죠. 몇 번 더 바뀝니다. 그 사람 딸이 나중에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뒤집어지는데도 거의 한 20몇 년이 걸린 다음에 2006년도에 우라늄탄을 만듭니다. 쉽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플루토늄 탄을 지금까지 과거 1900년대에 고폭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을 못했던 거죠. 직접 해봐도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우라늄 탄으로 돌려서 이 새로운 길로 가보는 거죠. 저들도 지금 제3의 길로 가는 건데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우라늄 탄은 터트리면 13킬로톤의 위력이 나오면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13킬로톤이 나오면은 대한민국은 아마 크게 숨을 몰아쉬고 새로운 대비책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이하라 그러면은 조금 마음을 놓고 아마 그때쯤 되면 우리 합참이나 미 국무부에서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이 나올 겁니다. 지난번 2차례 핵실험 때도 그런 성명이 나왔었습니다. 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는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오랫동안 30여 년 동안 개발해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제3의 길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한번 막기 위해서 대북 정책 그리고 통일 정책을 한번 점검한다면 지금 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을 대한민국이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책이 뭐였나요? 2달 후엔 5월 24일 대북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북 심리전 재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국방 개혁을 하겠다.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성공한 게 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확실해졌다고 믿는 사람들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한다고 대북 제재안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유엔에서 결국은 의장성명으로 나오면서 우리 일종의 좀 기세 패를 했고 중국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중국이 끝까지 노를 했고 우리 대통령이 상하이 가서 엑스포 개막식 때 후진타오한테 설득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김정일은 기세 좋게 북경을
단동을 거쳐 방문해서 유람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북방개혁도 지난달 국회에서 무산됐고 해서 5.24 조치로 3.16 문제를 해결했다고 저는 말하기 참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그 2010년 6월 27일 그 캐나다에서 오바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2012년이 아닌 15년에 환수하겠다고 3년 연장한 6.27 합의가 대한민국 안보를 훨씬 더 안전하게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시기가 바로 제자백가들이 나와서 이제 활약할 시기인데 제가 정부 측의 방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온 답변은 중국조차도 지금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차, 2차 실험 때 대북 제재안이 안보리에서 나왔습니다. 3차 제재안을 내는 쪽으로 가겠다. 중국도 사전 동의했기 때문에 그 큰 어려움이 없다. 제 질문이 그겁니다. 1차, 2차가 효과를 발휘했으면 3차 핵실험이 없어야 되는데 왜 가느냐. 제재안 해도 이게 먹히는 거 자신하느냐라고 하니까 뭐 북한은 당장 효과는 안 나오겠지만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겁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또 4차, 5차를 가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제재안 자체가 물론 미국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압력을 넣고 있죠. 예를 들어 지금 그 김정은 제1비서의 이모가 고영숙이라는 사람이 98년도에 미국으로 망명했었죠. 김정은 남매를 베른에 유학시키고 있다가 도주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40억 달러의 스위스 은행에서 김정일 비자금을 관리했다라고 해서 미국이 압박을 넣고 있는데 그런 카드들을 이제 건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가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걸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는 94년도에 나왔던 것처럼 차라리 북한의 핵시설과 전략시설을 서지컬 스트라이크 하면 어떠냐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한민국 인질론입니다. 그럼 북한이 대항을 우리 쪽에다 하게 되면 미국이 공격을 하더라도 쑥대밭이 된다. 지난번 미국조차도 이걸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네들 또 워게임 돌려보게 되면 초전에 100만 명이 죽으니까 그건 안 된다 하고 미국 스스로 워게임을 낼 정도로 미국도 겁을 내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 아주 마더리트하고 온화한 거는 지난 햇볕 정책으로 많이 해봤으니까 그건 이제 건너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남한에 미국의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전략핵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북한은 핵이 없었고 북한이 핵무장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을 빼고 북한은 핵무장 하지 말라라고 해서 비핵화로 달려온 게 대충 잡으면 한 20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없었는데 얘네들은 지금 무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럼 왜 스트레스인가 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면 스트레스 안 느낍니다. 세력 균형만 돼도 덜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비대칭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화학무기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경제력이 이렇게 우위함에도 안보에서 항상 위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공세적인 마인드를 빼고 보더라도. 그럼 균형을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냐. 정책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 비핵화 선언 이전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우호적으로 안 나온 거는 한국이 뭔가 좀 말랑말랑한 거 아니냐. 핵이 있는 한국, 전술핵, 미국 핵이지라도 없는 한국하고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저는 뉘앙스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못하면은 미국이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해라.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것이 지난번 3.16 천안함 사건 이후에 실질적인 안보 효과를 갖고 있던 6.27 전작권 3년 연기랑 비슷한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백과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생존을 하면서 번영을 하면서 통일을 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열어놓고 이제 해봐야 되죠. 핵 문제까지도. 그래서 그 과거 뭐 몇몇 보수 극우라고 하는 분들은 한국 핵무장론을 얘기했지만 방법이 없으면 해야 되는 거겠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건데 그것까지 가게 되면 동북아 열전으로 가니까 한 번쯤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미국은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철수시키고 다 중화 철수시킨 상황에서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외교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해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기울여온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